그러니까 고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윤석열이 살아날 경우에 네. 사실은 제2의 계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런 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정황이 하나 나왔어요. 네. 뭐냐면 MBC가 보도했었죠. 네. 육군이 그 시신을 임시로 담는 가방 네. 영현백을 3,000개를 구매를 했다라고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구매한 시점이 12월경이죠. 그죠? 네. 12월경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구매 계획은 이제 5월 달인가 6월 달 중에 수립이 되고 입찰을 그때 계획이 공고가 돼서 결국 이제 입찰 계획이 통과되면 이제 낙찰자가 영현백을 주문을 하겠죠. 그 네. 주문을 이제 가공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확보했다는 거예요, 영현백을. 예. 3천 기존의 보유 물량이 있고 1,800이었는데 예. 4,900으로 늘리면서 네. 영현백 3,000개를 추가 주문한 것이 너무 이상하다. 네. 대량의 어떤 인명의 네. 희생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저렇게 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이건 12월입니다. 이건 이제 12월 2024년. 네, 2024년에 이제 그 3,000개를 이제 추가로 확보를 해서 2024년 말 기준으로 영현백 보유량이 4,900개가 된 거죠. 네. 예. 그런데 예. 이번에 뉴탐사가 확인해 보니까 네. 윤석열 석방하고 난 뒤에 3,000개를 또 추가 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 추가 입찰을 했어요. 네, 12월에 3,000개 네. 말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한 1,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가 네. 저거 이제 2024년 12월 달에 이제 보유량이 거의 이제 4,000개가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또 영현백을 3,000 저게 뭐 좋은 거라고 저렇게 또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뭘 더 어떻게 얼마나 크게 일어난다고 불과 3개월 만에 그렇죠. 석 달 만에 네. 그것도 타이밍이 네. 윤석열이 석방된 게 3월 8일입니다. 8일이에요. 3월 12일 날 추가 입찰 공고를 냈는데 개수가 3,000개입니다. 공교롭게도. 3,112개 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아직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요. 네, MBC 보도는 이제 2024년도에 3,000개가 주문이 됐다는 것만 보도를 한 거고요. 네. 올해 들어서 더군다나 시점이 윤석열이 석방되고 난 나흘 후에 다시 또 3,000개가 추가 입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입찰 공고 긴급입니다. 이것도. 네, 긴급. 긴급이에요. 네. 영현백을 구매하는데 3월 12일 날 사업을 공고를 냅니다. 네. 3월 12일입니다. 네. 윤석열이 석방된 게 3월 8일입니다. 윤석열 석방되자마자 국방부가 이 공고를 낸 겁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저 이제 그 국군재정관리단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저 구체적인 그 입찰 공고 내역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봤습니다. 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공고를 낸 네. 실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고가 형식이 긴급 공고예요. 저 영현백 무슨 전쟁이 바로 날 것도 아닌데 무슨 긴급하게 저걸 확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긴급 공고냐냐 저 얘기. 네. 자, 그리고 공고일자 2025년 3월 12일입니다. 네. 총 수량은 3,116개. 네. 네. 저게 2024년 말에 이제 3,000개가 추가로 이제 주문이 이제 들어가서 제작까지 끝내서 2024년 말에 이미 4,000개가 넘게 확보가 돼 있는데 왜 또 긴급하게 다시 또 저걸 발주하냔 말이에요. 네. 이상한 거죠. 계약 방법은 제한 경쟁이고요. 네. 저건 뭐 제한 경쟁. 자, 그리고 예상 금액도 나와 있죠. 네. 1억 9,500을 예상 금액으로 예상으로 책정하고 추정 금액은 1억 입찰, 7,700. 낙찰 추정 금액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3월 18일 10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김용입니다. 김용. 네. 그런데 보통은 저렇게 담당자 옆에 연락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연락처가 뭉개져 있어요. 요즘 저런 게 많아요. 아, 요즘 저런 게 많습니까? 저도 뭐 봤는데 네. 연락처를 왜 이따위로 적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 네. 그래요. 어쨌든 이래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취재하는데 저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져 있지 않아 가지고 취재하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국방재정관리단 또 금요일 날은 또 전화를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워라벨 뭐 데이라고 해가지고 다 조기 퇴근하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저도 최근에 국방부 재정관리단 연락하면은 5시면 퇴근해야 된다면서. 다시 되군요. 그래서 네. 저도 5시 좀 넘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어렵게 해가지고 그 재정관리단의 이제 그 공보장교 네. 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물은 거 도대체 왜 이걸 추가로 이미 작년 말에 다 3,000개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냐. 근데 왜 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걸 3,000개를 또 추가로 또 발주를 했냐. 영연배.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예? 보통 보면요, 보유량이 항상 1,800개를 유지를 합니다. 네. 1,800개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네. 계엄이 있었던 12월에 갑자기 4,900개로 늘린 다음에 여기에 3,000개를 더 늘려버리면 7,9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네. 저는 공보장교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단 공보장교 오준석 소령이라고 합니다. 네네네네네. 예, 기자님 뭐 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네네네.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나라장터에서 보니까요. 예예. 재정단에서 그 3월 12일자로 네. 그 영연백을 한 3,100개를 발주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공교롭게 3월 12일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석방되고 난 3월 8일 석방되고 난 나흘 뒤이고 네. 얼마 전에 그 영연백 그 작년에 또 추가 3,100 주문한 게 그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왜 3월 12일 날 네. 이 관리단에서 다시 또 영연백을 3,100개를 추가로 주문을 했는지 네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마 저희가 발주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아마 중앙계약 대상이라서 네, 그거를 계약에 대한 이행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한 거고 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발주 부대에서 담당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일단 이거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지금 국민들이 제2의 계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네. 그 작년도 아니고 3월 12일자로 네. 3,116개가 지금 영연백이 추가로 발주가 됐단 말이에요. 과거 네. 를 보니까 이렇게 다량으로 발주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네. 이거는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네. 네. 국군 재정관리단 명의로 그 발주가 네네. 됐으니까 네. 관리단에서 이 담당자가 김융으로 돼 있는데 이 연락처도 이렇게 네네. 그 번호가 이렇게 뭉개져서 0000 뭐 다시 0000 뭐 이렇게 연락처가 이렇게 또 명확히 표시도 안 된 것도 이것도 좀 의혹을 사는 부분이고요. 네. 담당자가 김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국방재정관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1물자 계약 과장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좀 알 거 아닙니까? 내용을. 예, 그러면 제가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자님.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것은 뭐 일상적인 어쨌든 물자 조달이라고 한다면 굳이 보도를 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물건이 영연백이고. 네. 숫자도 그게 3,116개나 되니까. 네네. 이거는 좀 확인을 해서 좀 예.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제가 이거 빠르게 좀 확인해서 네네.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김융은 뭐 실제 사는 실제 이름인 것 실제 같아요. 물자 뭐 계약 과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제가 용건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담당자인 이제 김용 과장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전화가 걸어왔습니다. 네. 한번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예, 기자님, 요거 제가 담당자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김웅 이게, 과장님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물자와 용역에 대한 계약은 네.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이제 네. 중앙계약 대상이라고 해서 네.
그 사업 부대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이 네. 대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1억 원이 넘다 보니까 저희 음. 재정단이 그 네. 계약 공고를 올리고 계약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사업 부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요거 구매에 대한 뭐 목적이나 계획이나 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네. 육군에 네. 문의하시면 네. 요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문의가 있어서. 아, 이 3월 12일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자님. 그래가지고 바로 그 네. 답변을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네, 그럼 연락처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 기자님 제가 문자로 네.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방금 그거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일단 이런 걸 올릴 때 본인들도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긴급으로 네. 이렇게 올려야 되나? 그럼 담당자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리나요? 1차로 궁금하고 그러면은 지금 문의가 많이 있어서 본인들이 안내를 해줄 만큼 그쪽에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면 당연히 올린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문의가 좀 있다고 해서 MBC에서 이제 최초 보도한 거 외에 추가로 지금 3월 12일 날 윤석열이 석방되고 난 나흘 뒤에 추가로 발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나라정터에서 제가 이제 뭐 제보를 받고 검색을 하니까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만 확인한 게 아니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 다른 기자들도 많이 알고 이걸 문의를 했구나.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근데 그럴 리가.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육군 본부에다가 이제 물어보라고 하니까 또 그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육군 본부에 또 제 공보장교하고 제가 통화가 또 됐습니다. 그럼 육군 본부의 공보장교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네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 그 육군본부 공보관 네네네네. 이재민대이라고 합니다. 강재민 기자님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재정관리단으로 문의 주셨다고 하셔서 그 네, 영연백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2년 연속 3,000개가 넘는 영연백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근데 기자님 이게 네, 그 2022년에 네, 합참에서 지침을 내려서 네, 이게 평소 영연백을 원래는 그 전시에 대비한 품목이 아닌 네, 그 훈련할 때 쓰던 것만 비축 관리를 하고 있다가 네, 2022년에 합참 지침으로 네. 그 전시에 대비한 영연백을 비축하라는 2022년에 이제 24년부터 28년까지의 그 계획을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반영된 게 그 3,000 그 정확하게 3,100개를 3,100개요. 해마다 그 반영을 했을 것이고 매년 3,100개씩을. 예, 그래서 제가 네. 26년, 26년, 27년, 28년 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에 3,100개 발주해가지고 그걸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그 중기 계획을 그러니까 중기 계획을 반영하는 이유가 네. 한 번에 모든 그 저희가 필요한 영역백을 다 구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예산에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혹은 반대로 그 납품 받는 업체로부터 업체에서 그 조달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게 네. 이제 2022년에 이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필이면 그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2022년이면 그 전 정권 때거든요. 2022년, 그러니까 몇 월 때인지 아까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들을 보면 전 정권에서 한 게 맞습니다. 네네. 근데 2024년도에 그 영연배가 발주했던 시기하고 2025년은 좀 시기가 좀 차이가 있던데. 어떤 시기가 차이가 뭐 있을까요? 제 기억에 2024년도에는 뭐 5월 달인가 뭐 7월 달, 뭐 8월 달인가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고요. 영연백. 계약을 발주한 시기가. 네네. 네. 근데 2025년도에는 지금 3월 12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오해일 수는 있는데 네. 그 윤석열이 이제 3월 8일 날 석방되잖아요. 예. 그래서 석방되고 난 뒤에 나흘 만에 이제 또 영연백이 발주가 됐으니
아, 예. 이거 뭐 불필요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예, 예.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네네. 그 텍스트로 좀 정리해서 드릴까요?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미 설명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 네네.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이재민 이제 대위 이제 이 공보장교의 설명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합참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연백을 이제 그 훈련용이 아니고 이제 전시에 대비해서 영연백을 확보하라. 그렇게 이제 2022년도 합참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그 한 해 전사자가 뭐 이렇게 3,000명 저렇게 발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1,800개 정도 이 정도 비축하면 되는데 전시에 대비해가지고 영유백을 이제 비축하라고 하는 이제 합참 지시가 2022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서부터 매년 3,100개씩을 이제 비축하는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과정의 이제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런 합참 지시가 2022년 몇 월 달인지 부분들은 끝내 확인을 해주진 않아요. 못했고 그다음에 다만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저 합참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2년이면 대선이 있었고 윤석열이 3월 달에 당선이 되는데 5월에 들어오죠. 네. 굳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중기 계획 합참에 훈련용이 아니고 전시에 대비해서 영연백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굳이 뭐 임기 끝 무렵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방부 지침이잖아요.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세관을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이해할 그리고 수가 지금 없어요. 2024년 12월이고요. 이건 또 넉 달 만에 네. 3월에 또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24년 이제 5월 달에 발주는 됐고요. 네. 발주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주문했던 물량들이 다 확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물량이 다 확보가 된 게 이제 주문 제작이 다 끝나가지고 납품 받은 게 아마 2024년 말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달에 이제 3,100개를 납품을 받아서 이제 재고가 4,000개 이상이 쌓여 있는 거죠. 평상시 한 1,800개에서. 그런데 또 3개월 만에 다시 또 산 거. 그걸 또 긴급 공고로 또 그걸 왜 긴급하냐? 긴급으로 할 그러니까 이유가 저 없어요. 공보관 얘기는 그 언론에 난 걸 보고 그냥 2022년 문재인 정권 때라고 한다. 이 언론 보도를 보고. 근데 우리. 그거는 국민의힘 주장이지 않습니까? 아직 네, 확인된 맞아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저희 통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설명한 거를 내용을 한번 저한테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기자들이 이제 국방부 기자들은 이 문자를 받고 아마 납득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이게 납득이 됐다고요? 예, 육군은 평소부터 전시에 대비해 영연백을 비축 관리하고 있고 2024년 12월에 비축된 영연백은 2022년 합참 지침에 의거 24, 28년 중기 계획에 반영되어 납품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계엄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납품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도 근데 요 긴급으로 발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 문자는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그 발주한 것에 대한 해명만 있는 거예요. 여긴 2025년 3월 달에 지금 발주한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없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문자를 밑에 보세요. 예. 합참 지침이 언제 내려갔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라고 얘기를 문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다가 이분이 이제 뒤늦게 문자를 확인하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네. 아, 예, 기자님. 네네네. 저는 통화 중이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고요. 네네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네. 합참 지침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드리는 거는 안 맞다고 해서 네. 그거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네. 대변인님께서 그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례 브리핑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정리된 건 없어요, 그러면? 아, 텍스트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러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 시기 몇 월인지는 계속 확인 못 해주나요? 확인 못 저거를 해주고 왜 시기를 말을 못 해주나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례 브리핑
그래서 이제 뭐 저 질문이 오고 갔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보내와서 한번 내용 뭐라고 제가 궁금해하는 그 2020년 합참 지침이 언제 내려갔는지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있나 봤는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부터 한번 좀 볼까요? 뭐 영연백 비축 관련해서 야당에서 계속 의혹이 나오는데 입장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영연백 그거 관련된 건 육군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육군 공보과장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2022년 합참 지침에 의거해서 작년 6월에 계약이 되어서 12월 12일에 납품이 된 것이다. 이건 2024년도에 이제 발주한 것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도 가보시면 육군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아까 영연백 관련해서 이렇게 육군이 이 정도의 영연백을 보유한 적이 예전에도 있었냐라고 했더니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연백은 합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증가, 계획에 의거해서 판단한 내용이 납품이 되어진 거고 그 전보다는 증가된 추세는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언제부터 증가됐는지도 중요한 거죠. 2024년서부터 증가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왜예요? 전쟁하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계엄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나 어떤 보도를 해주시는 건 사실과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설득력이 내용이 없어요. 네. 설득력도 없고 내용도 뭐. 네. 그래서 여기에 그 합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2022년도 합참 지시에 따라서 이제 영연백을 이렇게 다량으로 그 확보했다는 것인데 이 합참 지시가 문재인 정부의 지시인 결정된 건지 아니면 윤석열 중보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합참의 그 지침이 바뀐 건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은 정권 출범 초기서부터 계엄을 하기로 마음 먹었었던 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 생각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으켜서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 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예 계엄과 전쟁을 처음서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끔찍한 이제 그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2022년 합참 영연백을 다량으로 확보하라고 하는 이 합참 지시가 언제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 결국은 여기에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자 기자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도 특히 올 들어 3월 12일 날 영연백을 추가 확보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명확한 답변도 없고요. 이거를 말을 못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요. 지침이 나온 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지 구체적인 시기를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것도 확인이 불가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네, 저희가 세부 시기를 확인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양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면서 말 안 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의하신 내용은 국회로 제출되었고 아래 기사 보시면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라고 언급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확인해가지고 그렇죠. 이 지침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건지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건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저 기자는 무슨 그래서 기사예요? 네, 기사를 봤더니 국민의힘 주장.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기사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에 반영된 납품된 것을 두고 한국판 킬링핑들하고 운운한 밀집이야. 저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맨날 저건. 이분들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주장한 게 국방부 공식 입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건지. 네. 그게 좀 의문입니다. 한심하네. 근데 네. 이거를 근거로 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거 되게 한심한 일이네요. 네. 참, 이게 하여튼 속 터져. 아마 음모론처럼 네. 좀 확산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윤석열이 혹시나 살아 돌아온다면 이 아니 저는 제2의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지시가 내려 이게 음모론 같아요 오히려. 지금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제2의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 와중에 3월 12일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이게 발주가 되니까 공고가 나오니까 더 이 제2의 계엄에 대한 우려가 더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좀 아니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예산도 좀 빠듯하고 이런 상황인데 영연백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전시에 쓸 거라고 하면서 이미 작년 말에 3,000개가 추가로 확보돼가지고 평상시보다 무려 이제 한 3,000개 이상이 좀 확보돼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또 조기에 영연백을
그것도 긴급으로 이렇게 입찰 공고를 올릴 저는 이유가 있나? 네. 문재인 정권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문재인 정권의 지침이었다는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솔직히 그랬을 리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걸 보다도 가장 중요시한 게 한반도의 평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나 됩니까? 네. 네. 어쨌든 정확하게 이런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려면 합참 지시가 정말 2022년 몇 월 달에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 있었던 건지, 그걸 속 시원하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발견한 윤석열 석방 후에 영연백 3,000개를 왜 주문했냐, 왜 공고를 했냐, 이거에 대한 해명이 너무 불투명하고 또 제2계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